네, 미국 증시를 달군 ETF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기자, 오늘 만나볼 ETF 상품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ETF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네. 한번 보고 오시죠.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Entire ecosystems are collapsing. We are in the beginning of a mass extinction, and all you can talk about is money and fairy tales of eternal economic growth. How dare you! 네, 영상 속의 이 소녀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소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네. 좀 이 영상이 센세이션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최연소 환경운동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때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인데요. 당시 이 소녀가 유엔에서 연설한 내용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예. 2019년에 환경을 지켜야 한다, 지구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외치던 이 소녀의 바람대로 이제는 기업들이 환경 보호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예. 오늘의 ETF는 이런 맥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죠.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 크레인쉐어즈 글로벌 카본 스트래터지 ETF입니다. 사실 이 탈탄소 정책이 유럽을 중심으로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제도적으로나 서비스나 좀 미비하다 보니까 글로벌 ETF 관심이 좀 상당하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떤 상품입니까? 이 지난해부터 기업들에 불어닥친 ESG 열풍과 함께 예.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ETF도 바로 그 맥락에서 등장했습니다. 크레인쉐어즈 글로벌 카본 스트래터지 ETF, 이름도 긴데요. 예. 티커명은 KRBN입니다. 지난해 7월에 미국에서 최초로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로 상장을 했고요. 예. 보수는 0.79%로 높은 편입니다. 이 자산 운용 규모는 15억 3천만 달러로 한화로 환산을 해보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럼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 이 탄소 배출권 ETF면 지금 기초 자산을 탄소 배출권으로 좀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자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아시다시피 예. 탄소 배출권은 일정 기간 동안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 이 탄소 배출권은 원자재로 분류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자재 ETF가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것처럼 KRBN도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운용됩니다. 예. 게다가 탄소 배출권은 주식이나 채권, 리츠, 금 등 이 다른 자산군과 상관관계가 낮다 이런 매력도 있습니다. 다른 자산군이랑 상관관계가 낮다. 이 얘기가 뭐 시장 영향이 좀 덜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주식 시장과 탄소 배출권의 가격의 움직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탄소 배출권과 주식의 상관관계는 0.3 수준이었습니다. 예. 반면에 주식과 리츠의 상관관계는 0.8 수준이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포트폴리오로 자산을 분산 투자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또 수익률이 또 궁금한 측면인데 일단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오 기자가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 또 리포트를 준비를 맞습니다. 해주셨잖아요. 네. 그때 이 시장 커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봤는데 이 상품도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 한 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이 KRBN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작년 말까지만 해도 25달러 수준이었던 가격이 현재는 50달러 수준에서 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뛴 거네요. 맞습니다. 이 올 한 해만 2배가 뛴 건데요. 이만큼 KRBN이 주목을 받다 보니 KRBN을 운용하는 크레인쉐어즈 자산운용사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련 상품을 더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8일에는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유러피언 카본 스트래터지 ETF, 티커명 KEUA와 또 예.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캘리포니아 카본 ETF로 티커명 KCCA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티커 이름이 어려워서 더 네. 잘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KRBN 저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이건 어떤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KRBN이 추종하는 지수가 어떤 건지 보셔야 될 텐데요. 예. IHS 마켓 글로벌 카본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캘리포니아의 탄소 배출권 선물을 반영하는 지수인데요. 예. 유럽의 탄소 배출권을 총 72% 정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캘리포니아와 북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단 탄소 배출권은 다른 상품들과는 좀 다른 성향을 띠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섹터가 나눠지는 거네요. 네, 이 지역별로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탄소 배출권은 지역별로 해당 지역 내의 기업들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도 지역에 맞게 형성이 됩니다. 이 탄소 배출권 사이에서도 안정성과 특징의 차이가 이 지역별로 나타나는데요. 탄소 배출권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 바로 유럽입니다. 예. 이 주식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 또 우량주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유럽 시장은 가장 먼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2005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이 탄소 국경세 도입 등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계속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은 점점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IHS 마킷 지수도 유럽의 탄소 배출권을 70%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중에서도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많이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과 타 지역을 보면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나 가격 다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상품의 30% 적지 않은 비중인데 이 비중을 타 지역으로 채웠거든요. 좀 이런 건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이 다른 지역의 탄소 배출권의 성장 가능성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난 8일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을 보시면 톤당 89.37유로로 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캘리포니아의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31달러 수준이었는데요. 한화로 환산을 해보면 유럽은 톤당 12만 원까지 올랐는데 캘리포니아는 3만 7천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시장 개념으로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성장 규모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가격의 차이를 따라잡으면서 다른 시장들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탄소 배출권 가격도 유럽처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이 KRBN이 추종하는 IHS 마킷 지수는요, 앞으로 다른 지역의 탄소 배출권도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이 탄소 배출권도 포함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국 시장 등도 앞으로 이 지수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이 탄소 배출권 포함 지역을 폐쇄적으로 선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만 해도 관련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만큼 또 멀지 않은 얘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탄소 배출권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배출권 정책을 계속 활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점차 더 탄소 배출 규제는 강화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의 수요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P455 입법안으로 2030년까지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보다 55%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중국이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탄소 배출 규제 정책은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기회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증권가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국내 증권사에서도 탄소 배출권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파리 기후협약은 그전에 많은 환경 관련 협약하고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기 때문에 어쨌든 각국 정부가 이거에 근거해서 정책을 다 수립하고 있고 그 정책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탄소 배출권 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보신 것처럼 증권가에서도 탄소 배출권의 성장에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국내 증권사에서도 탄소 배출권 ETF를 상장했는데요. 지난 9월에 삼성과 NH, 신한자산운용에서 총 4종의 ETF를 상장했습니다. 예, 일단 지금까지 분석으로는 좋은 얘기들이 넘쳐났는데 우리가 또 네. 주의해야 할 점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탄소 배출권 시장이 성장기에 있지만요. 앞으로 이 친환경 기조가 자리 잡게 되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이 둔화되는 시기는 2040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탄소를 배출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기업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 앞으로는 친환경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서 탄소 배출 없이 기업 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대까지는 기업들이 여전히 탄소를 비용으로 해서 배출하는 경향
영향이 강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의 성장기 동안도 투자 기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탄소 배출권 ETF KRBN으로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을 투자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또 탄소 배출권 ETF KRBN에 대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